안녕하세요, 부동산 강사 현입니다. 늘 야외 촬영만 하다가 실내에서 촬영하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도 이렇게 실내에서 촬영하니까 정말 편하고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실내 촬영에 전념하고 또 때가 되면 또 나가서 야외에서 촬영하고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낡은 아파트 사진 하나와 같이 시작을 하겠네요. 자, 이 아파트는 최근에 크게 이슈가 되었던 아파트 단지입니다. 공사비가 비슷한 평수로 옮겨갈 때 무려 12억 원이나 나온다고 하는 잠원동 신반포 18자 337동 재건축 사업의 옛날 모습입니다. 지금은 관리 처분 인가가 벌써 진직이 나가지고 철거되었고 펜스를 친 모습입니다. 한번 기사를 한번 보실까요? 얼마 전에 언론에 대대적으로 났었죠. 강남 재건축인데 추가 분담금이 12억 원의 공사비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아주 논란이 된 단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신반포 18자 337동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이죠. 지도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지도상으로는 이 부분이 신반포 18자 337동입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1970년대부터 잠원동, 반포동 쪽에 한신공영이라는 아파트들이 거의 한 20여 년 동안 1차에서부터 28차 때까지 재건축 사업을 활발하게 벌였습니다. 최근에 메이플자이라고 신반포 4차죠. 대단지죠. 이렇게 해가지고 재건축을 최근에는 했고요. 그 다음에 18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차는 보시게 되면 원래는 지금 337동, 그 다음에 336동, 335동이어가지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세 개의 동이긴 하지만 큰 대로로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335동, 336동은 이미 이렇게 리오센트라는 아파트로 신축이 되어 있고 요거도 같이 하면 좋은데 한강변에 있어가지고 똑 떨어져가지고 1대1 재건축 사업을 벌인 구역입니다. 이 리오센트도 18차랑 24차랑 섞어가지고 지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때 당시로는 이렇게 큰 길이 막혀 있고 오히려 24차랑 가까워가지고 이렇게 섞어서 지었고 지금은 신축 아파트의 멋진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337동 현장에 가보면 이렇게 철거해가지고 펜스로 쳐져 있고요. 건설회사 하는 포스코죠. 그 다음에 포스코가 새로 런칭한 오테일이라는 고급 브랜드를 달고 있습니다. 30평형대에서 30평형대로 갈 때 건축비가 12억 원이나 나왔다고 하니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놀라고만 있지 말고 이 아파트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점들을 유의하고 어떤 점들을 우리가 짚어나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신 18자 333동은요. 건축 연도가 오래되었죠. 전체 세대는 182세대 한 동짜리고요. 13층 높이입니다. 평형은 약간 전용 평수의 차이는 있는데 크게 봐서는 17평형과 35평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35평형에서 비슷한 평수로 갈 때 12억 원의 추가 분담금이 나온다는 뉴스가 나온 겁니다. 이 단지의 절차를 보면 이제 시공사가 예전에 선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21년 1월에 관리처분 인가가 났네요. 관리처분 계획을 보시면 이렇게 40제곱미터가 아마 18평형, 그 다음에 여기 한 20평형, 그 다음에 아니면 22평형, 그 다음에 여기 한 35평형이죠. 이렇게 좀 관리처분이 났습니다. 언제 났냐면 21년 1월 20일 날 이렇게 관리처분이 났네요. 주력 평수가 17평하고 35평형인데 이렇게 작은 평수에서 약간 18평형,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20평형, 22평형 조금 큰 평수로 가네요. 그리고 35평에서 38평형인데 이게 전용에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냥 비슷한 평형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옛날 평형이고 요거는 요즘 평형이래 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간다. 여기서는 조금 크게 간다. 여기서는 그냥 그대로 간다. 뭐 이 정도 느낌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사비 부분인데요. 2019년 9월 당시 포스코랑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렇게 제곱미터당 660만 원에서 지금은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와우, 많이 늘어났네요. 958만 원으로 좀 비싸게 짓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변경안이 통과돼가지고 기사에 나오듯이 그렇게 공사비가 나왔다는 건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이런 추가 분담금 12억이라는 기사가 작성된 것 같습니다. 디테일하게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러니까 35평형을 받을 때 뭐 한 12억 정도의 분담금, 그 다음에 17평형이 조금 큰 평수 20평대로 올릴 때 한 6억 정도 이상,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비슷하거나 작은 평으로 들어갈 때 3억 정도의 추가 분담금을 낸다는 것이고요. 이거는 일반 분양이 나오지 않는 1대1 재건축 사업일 때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정말 강남이긴 하지만 1대1 재건축 시 추가 분담금이 너무 많이 나오네요. 이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요. 이게 너무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과거에 1대1 재건축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동부이촌동 있지 않습니까? 용산에. 지금은 첼레투스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과거 렉스 아파트의 재건축 사례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언급할 겁니다. 이때 당시 추가 분담금이 거의 한 5.7억 원 정도, 한 6억 원 정도 나왔었는데요. 저는 이때 느낌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한번 단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의 모습은 이렇게 강변북로에 있는 레미안 첼리투스죠. 강변북로를 지나가 보셨다면 이렇게 세 동짜리로 이렇게 브릿지가 연결된 첼리투스를 볼 수 있었을 겁니다. 다음에 로드뷰가 정말 좋은데요. 정말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다음 회사한테 고맙다고 해야 됩니다. 그 첼리투스의 옛날 단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원형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옛날 첼리투스 그 이전에 렉스 아파트죠. 지었을 때 모습입니다. 아, 정말 다음 로드뷰 정말 부동산 하는 사람한테는 소중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첼리투스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오래 했는데 렉스 아파트에서 신축할 때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 과정을 제가 다 기억하고요. 당시 렉스 아파트가 경매로도 나왔어요. 그때 당시 시세가 한 8, 9억 정도 했었고요. 이때 정말 분담금 5억을 낸다라 그랬을 때 정말 사람들이 다 와 했죠. 근데 이제 이게 왜 5억이 나오냐면 굉장히 높게 지어요. 높게 짓고 이게 판상형이 아니라 위로 올릴 적에는 건축비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때 당시도 이게 큰 돈이에요. 굉장히 큰 돈인데 이 정도가 나온다고 했으니 조합원들은 허걱했죠. 그리고 조합원들이 이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 집을 많이 팔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 정도 금액으로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팔고 나간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던 사람들은 뭐 언젠간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로얄층 기준으로 그 101동인가 103동인가 제일 앞동 쪽에 있잖아요. 투코너로 이렇게 한강이 보이거든요. 저도 이렇게 올라가서 한번 봤었는데 정말 멋있는데 이게 한 4, 50억 정도 하고요. 입주 당시는 그렇게 비싸진 않았어요. 15년도 당시만 하더라도 20억 원 전후였고 뷰가 보이는 초원층이 한 22억 정도인데 이 첼리투스를 보면 꼭 한강이 다 보이는 게 아니고 다른 호수에서는 약간 그 아파트도 보이고 공원도 보이고 그래가지고 한강 뷰가 나오지 않는 그 호수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생각보다 좀 저렴해요. 그래서 정말 이거를 몸소 느꼈었죠. 그때 정말 그때 느낌을 다 비싸다고 했어요. 비싸다고 했는데 역시 한강변의 파워인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40에서 50억 정도까지 가고 그때 당시는 이제 마지막 한강변의 고층 아파트라 그래가지고 기대 반 우려 반 이 불황이었으니까 그런 모습으로 진행됐던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첼리투스 사례를 봤을 때 신반포 18차가 이게 한강변에 접하고 있고 고층으로 올라오고 이 맞은편이 한남뉴타운 상구역임을 감안하면 진짜 많은 공사비이긴 한데 미래 가치만큼은 보장이 되는 건 맞죠. 그렇지만 이게 한강변이 아닌 일반 재건축이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되겠죠. 지금의 높은 공사비는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높아진 공사비로 인한 우리의 교훈은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되냐면요. 역시 일반 분양분이 없는 1대1 재건축 비용은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분간 재건축 사업을 높은 비용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미 시작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려고 하는 데는 이런 상황이 되면 늘 좀 시간이 흐르길 기다려야 돼요. 일정 시간이 쭉. 그래서 굉장히 오래 가기도 하고 또 어느 시점이 빨리 오게 되면 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좀 시간이 흐르길 기다려야 됩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시간이 흐르길 기다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역시 그냥 손 놓고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은 어떨까요? 이런 물건들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경매 물건인데요. 3월 10일 날 입찰이 있죠. 남가조동에 있는 DMC 파크뷰 자이죠.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32평형이 13억 원에서 8억 정도로 유찰됐습니다. 이런 아파트라 하면은 이렇게 보존 등기를 한번 볼까요? 네이버를 보니 사용 승인일이 15년 10월 달이죠. 비교적 신축 아파트에 서울의 대단지를 띄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2번 정도 유찰이 되었는데 가격 면에서도 괜찮고요. 지도상을 보면 역시 DMC 쪽에서 가장 대장주 아파트죠. 가자역도 가깝고 해가지고 대신에 이쪽이 서울에서 보면은 좀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호황 때는 확실히 신축 아파트의 가격 또는 느낌을 받아서 좋은 가격을 형성하는데
약간 외지다 보니까 불황 때는 좀 많이 빠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또 이런 물건은 어떤가요? 23타경 2004 3월 20일 날 입찰이 있네요. 이름이 지축역 북한산 유보라 아파트죠.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8억 원에 감정되어서 한 번 유찰되어 5억 6천 선에서 진행합니다. 앞선 DMC 물건과 같이 권리상의 큰 문제는 없고요. 사용 승인일은 역시 준신축급에 속하는 19년도네요. 위치상으로 보면 이 지축지구는 고양시 덕양구의 신축급 하여튼 대장주 단지죠. 지축역이 가까워서 원래는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 요게 대장주죠.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가 정말 이렇게 걸어가기도 좋고 요 주변으로 편의시설들이 다 자리 잡았거든요. 요렇게 직선거리로 가면 좋은데 이거는 조금 비싸겠죠. 그 옆이라도 이렇게 길을 따라서 쭉 이렇게 올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쭉 지축역 북한산 유보라 아파트가 경매로 나온 거죠. 34평형이 5억 원대면 싸긴 싼데 이렇게 낙찰 받을 수 있을까요? 낙찰 받을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는데요. 낙찰을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시면서 또 매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낙찰을 싸게 받으면 좋긴 한데 늘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경매로만 보지 마시고 이런 급의 매매로도 한번 살펴봐야겠다. 가격을 조사하면서 그런 느낌들을 보는 거죠. 또 이 물건을 한번 볼까요? 영통구 2동 광교죠. 자연앤 힐스테이트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가 13억 원에 나왔다가 유찰되어서 3월 20일 날 9억 4천만 원에 경매 진행됩니다. 자연앤 힐스테이트 연식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이 너무 가깝고요. 경매로 나온 동이 요 바로 앞에 있습니다. 5403동이어가지고 광교에서 요 힐스테이트가 호수공원 쪽을 바라보지 않는 거로는 거의 대장주 원탑을 다투고 있죠. 연식이 좀 되었지만 그래도 워낙 신분당선 여기 가깝고 대단지고 이쪽으로 학교들이 잘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도 광교에서는 호수가 보이는 게 가장 원탑이거든요. 정말 호수가 멋있습니다. 밤에 특히 보면 뷰가 잘 나오는 곳들은 너무 멋있는데 호수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역시 이 단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언급한 3개의 경매 물건들은 권리상 안전한 물건입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좀 신축급이면서 대장주급 아파트 그리고 큰 단지를 이루고 있는 것들이 조금 경매로 유찰되거나 매매로 떨어졌을 때 관심 있게 보라는 뜻이죠. 자, 오늘의 결론을 향해서 한번 달려가 볼까요? 오늘 영상을 찍은 이유는 높아진 재건축 단지의 공사비로 인해서 정말 모두의 재앙입니다. 진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금리가 높아질지 진짜 전쟁이 일어날지 정말 예상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부동산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정말 좀 좀 어려움을 겪는 시기라는 거죠. 이게 꼭 부동산에 국한하지는 않는 것 같지만 정말 이렇게 물가 상승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다 보면 당분간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높아진 건축비로 인해서 한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야 적정 사업성이 나오는데요. 반면 이로 인해서 기존 대형급의 신축급 단지들, 이게 서울이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방이나 대장주 신축급 단지들은 저렴하게 경매나 매매로 사두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혹시나 올해 안에 미국이 한 0.5% 정도의 금리만 좀 인하해 준다고 하면 조금은 숨통이 트일 수도 있을 듯 하긴 하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야 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금리나 경제 여건 등이 좋아지면 재건축 단지, 이렇게 공사비 많이 들어가는 단지보다는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단지들이 가장 우선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제 구독자님들은 이러한 점들을 조금은 유념해 두시면서 조심스럽게 부동산 시장을 접근해 나가자, 이런 의미로 오늘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제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앞으로 더 이슈가 되고 돈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응원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